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의 열혈 구독자인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제게 최근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직접 글을 쓰게 되었어요. 늘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 것도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글재주가 없어서 이걸 쓰려고 몇 번이나 망설였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용기를 낸 것은 딱히 제 이야기를 할 곳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늘 외롭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제 결혼 생활 말입니다. 가진 거 하나 없이 맨몸으로 시집와서 늘 시댁 식구들의 구박을 당해야만 했고, 그나마 저를 아껴주던 남편도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땐 저를 외면했죠. 그런데도 전 이혼할 용기조차 없어서 그 모진 구박을 다 견뎠습니다.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반대하는 결혼을 감행한 것도 저였고 없는 형편의 결혼을 결심한 것 역시 저였죠. 그러니 마땅히 받아야 할 벌점으로 생각했고요. 그래도 너무 견디기 힘든 날에는 한때는 제게 자상했던 모습을 떠올리곤 했었죠. 바로 연애 시절이었습니다. 넌 뭐 이런 걸 사오고 그러니? 어머, 너무 마음에 든다. 어머, 이거 명품이잖아? 언니 진짜 최고네. 우리 오빠가 부러울 정도라니까. 그러게, 얼른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겠다. 내가 저 녀석 어릴 때 그 고생을 했던 게 다 널 만나서 장가 보내려고 그랬나 싶어. 내가 호강을 다하네. 에이,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혹시나 결혼해서 네 속만 썩여봐라. 내가 아주 호적에서 파줄 테니까. 나도 언니 편. 난 진짜 무조건 언니 편이야. 달이라도 고마워요. 우리 둘 다 진심이다. 너처럼 참하고 고운 아가씨가 우리 식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니? 불편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하고, 알았지? 그래요, 언니. 우리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연애 3년. 짧다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 시간 동안 저와 남편은 늘 밝고 활기찬 미래를 꿈꿨어요. 아이는 며칠 낳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떻게 늙어갈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었죠. 하지만 그런 달콤한 이야기가 돈이라는 현실적으로 바뀐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집에 압류가 들어오고 저희가 쓰는 냉장고부터 TV, 심지어 거실에 걸린 액자에도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막상 그 장면을 눈으로 보니 현실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볼 법한 그런 상황보다는 훨씬 업무적이고 건조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제 일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더군요. 그 일로 인해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일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저와 어머니는 눈물만 흘렸죠. 문제는 그 사건으로 결혼이 미뤄지면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걱정만 하던 시댁 식구들이 나중에는 반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때문에 어머니는 걱정이 많았네요. 결혼 말이다. 너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면 안 될까? 네가 좋다고 하고 이 서방도 좋다고 하니 그냥 두고 보고 있긴 하지만 반대하는 집에 널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 연애만 3년을 했어. 헤어지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 알지, 아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우리 형편이. 어머니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던 사람이었기에 스스로도 충격적인지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엄마, 진짜 괜찮아. 남자친구는 자기만 믿으래.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어. 정말, 정말 그럴까? 난 오빠 믿어. 정말로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련이 자신과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라고 생각했고 제 곁에 지키면서 위로를 해줬었죠. 헤어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반발했고 오히려 더 결혼을 하겠다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의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결혼을 진행했던 겁니다. 하지만 형편상 분가도 할 수 없었고 시댁 식구들과 섞여 지내게 되면서 중재를 맡아오던 남편이 지치면서 손을 놓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오빠, 나 차라리 밖에서 일을 하면 안 될까? 내가 안 된다고 했지. 우리 엄마 허리 안 좋다고. 그리고 네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얼마나 벌 수 있는데? 넌 아이 어린 거 아니야. 뭘 할 줄 알아? 피아노도 조금 치고. 길거리에 널린 게 피아노 치는 사람이다. 어릴 때 피아노 좀 안 배워본 사람이 어디 있어? 하필이면 돈도 안 되는 걸 배워가지고. 너네 집에 돈 있을 때 이것저것 좀 배워두지 그랬냐. 그랬으면 나도 일하겠다는 사람 안 막아. 하지만 계속 이렇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네 속을 모를까봐? 돈 벌어서 친정에 퍼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너희 아버지 간병비라도 주려고. 우리 집에 와서 우이집밥 먹고 살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 너네 아버지라니 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야, 내 말이 틀린 거냐? 너네 아버지 아냐? 꼭 장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냐고. 넌 꼭 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길 늘어져. 밥맛 떨어지게. 그래도 기분 나빠. 내가 시어머니를 너네 엄마라고 하면 좋겠어? 그건 안 되지. 우리 엄마는 적어도 너한테 뭐라도 해줬으니까. 근데 너네 집은 아니잖아.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더니 3년? 3개월은 갔냐? 그렇게 저희 집과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건 결혼 1년 차였을 때였어요. 때문에 저는 일을 하지도 못했고 늘 집안일을 떠맡아야 했으며 집에다가 약간의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아버지의 병원비의 대부분은 친척들의 도움을 받거나 어머니가 직접 일을 내가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오래전부터 늘 남에게 베풀어 오셨던 아버지를 돕겠다는 사람은 많았어요. 소소하고 작은 나눔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었네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게 그 사람들이 도와준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너희 아버지가 후원하셨던 고아원 아이 있잖니? 걔가 찾아왔더라. 아, 그 어린 남자아이? 어리긴 이제 20살도 넘었던데. 어쨌든 그 작던 아이가 물리치료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물리치료사? 그래. 그래서 틈날 때마다 재활을 돕겠다고 하더라. 정말 잘됐다. 아빠 다리 움직이시는 거 아직 많이 힘드시잖아. 그러니까. 저번에는 꽃집 사장님이 우리 병원을 꽃으로 가득 채워주시더니 정말 이런 걸 보면 비록 망하긴 했지만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드네. 그럼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지 내가 더 잘 알아. 그래, 얼른 회복하시면 좋겠다. 넌 어때?
결혼 생활은, 응? 너무 잘 지내지. 시댁 식구들도 다 잘해주시고. 다행이네. 우리 딸이라도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행복하다. 차마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저는 늘 행복한 척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늘 저를 무시했던 남편은 이야기 속에서 아내를 존경하는 남편이 되었고, 저를 구박하는 시어머니는 이야기 속에서만큼은 이해심 넓은 좋은 사람으로 포장이 되었죠. 아마 누구라도 저와 같은 경우였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당시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왼쪽 팔과 다리를 이전처럼 쓸 수 없었기에 더욱더 진실을 감춰야 했죠.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긴 했지만 형편은 그대로였고 저의 시집살이는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졌어요. 집에서 하는 일도 없는 게 애 하나를 못 낳아서. 너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니? 벌써 결혼한 지 몇 해가 흘렀는데 애 소식이 이렇게 없어. 그건 아닌데요. 저는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고 있고. 복이 없는 게지. 애가 들어설 복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넌 그런 것도 없는 거야. 그때 비죽이 웃고 있던 신의도 거들었죠. 그래서 집안 망한 건가? 그래, 그것도 복이지. 하필이면 딱 결혼한다는 소리 나오자마자 망하는 거 봐라. 그게 원래 부실해서 그런 거야. 하긴 네가 씀씀이가 좀 컸어? 그러니까 내가 생활비 하나도 허투루 줄 수가 없는 거지. 나도 살림 손에 좀 놓고 쉬고 싶은데 너한테 맡겼다가 집안 꼴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쉬지도 못해. 우리 엄마 너무 고생하네. 고생이지 암. 그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까지 있는 네 작은 오빠가 사는 꼴 봐라. 결국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란 말이야. 근데 큰오빠는 진짜 대박 물었다며? 들어보니 꽤 사는 집 같더라. 자수성가한 재미교포라든가. 진짜 멋지다. 우리도 이제 국제적으로 여행도 가고 놀고 이렇게 되는 건가? 그렇겠지. 그 집에 수영장도 있다고 하던데. 엄마, 나 드라마에서 엄청 봤어. 파티도 집에서 하고 그렇겠지. 나도 외국으로 시집 가고 싶어. 진짜 나도 소개해달라고 해볼까? 응? 못할 건 없지. 결혼하고 나면 뭐든 못하겠어? 당시 아주버님은 40에 가까운 나이에도 장가를 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해외 출장을 갔다가 예비 형님과 만나게 된 것 같았죠. 심지어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에 엄청난 저택까지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야기만 들어도 대단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죠. 문제는 결혼도 하기 전부터 저와 비교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말도 못해. 시원시원하고. 자기 일에 열정적이고 결혼식도 한국에서 한 번, 미국에서 한 번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 진짜? 나 그럼 드디어 미국 가는 거야? 어머, 어쩜 좋아. 나 떨려, 오빠. 까불지 마. 비행기 값이 얼만데 너까지 가긴가? 엄마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이 비행기 다 대준다고 했어. 아유, 너무 스윗하네. 그럼 우리도 영어를 좀 배우고 해야 되나? 한국말 잘해. 중학교인 거. 그때까진 한국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좀 배워야지. 우리가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 나도 그 그림 같은 멋진 집에서 살아보고 싶네, 진짜. 수영복, 이런 것도 챙겨가야 하나?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작은 오빠랑 언니도 가나? 오, 그래도 작은 애는 데리고 가야지. 저는 그들에게 청소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가족 결혼식에 초대를 받지 못한 건 저뿐인 것 같았죠. 그래도 한국에서 치러지는 결혼식에는 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건 역시도 저는 제외였습니다. 그래도 엄마, 형 결혼식인데 다 참석하는 게 맞지 않나? 오죽하면 그럴까, 오죽하면. 너희 형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아무래도 모든 게 조심스러운데 혹시나 나쁜 운이라도 들어오면 어쩌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너 결혼하고 애도 안 생기고 사돈 어른은 그렇게 되시고 심지어 병원에서 몇 년째야. 너 이게 단순히 미신 같아? 더구나 너 요즘 하는 일도 안 풀린다며? 내가 이번 일 끝나고 살풀이고시라도 할 테니까 넌 모르는 척 적당히 핑계대면서 결혼식 못 오게 해. 알았어? 알았어요. 저는 둘이 하는 이야기를 어쩌다가 듣게 되었는데 차라리 듣지 말 걸 후회를 많이 했었죠.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이유도 기가 찼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 제 편을 들지 않는 남편에게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거기에서 한마디는 했어야 했죠. 왜냐고요? 임신이 되지 않았던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의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까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2년까지도 시어머니 말처럼 제가 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 차에는 저희 두 부부가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절대로 가족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었지만 그걸로 며칠을 우울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 비밀을 지켜주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걸 그대로 보고 있는 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는 이혼을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올렸네요. 결혼한 지 무려 11년 만에 말이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돈을 벌 용기도 나지 않았으며 나이는 들어서 새로 뭔가를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버티고 또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날 알아주는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믿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말하지 않고 구박과 멸시를 견디며 총 13번의 제사와 명절, 가족 행사까지 다 챙기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안일을 했던 거였죠. 시어머니의 취향과 시아버지의 식성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제 희망뿐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좋지 않고 재주가 없는 모든 일은 제게 그 책임을 물으릴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전 증거를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쳐서 이혼 사유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모았네요. 네가 큰 며느리 반의 반만이라도 닮아봐라. 나한테 뭐든 해주겠다고 하고 또 성격은 왜 그렇게 시원한지. 너랑은 아예 다른 차원 사람 같더라. 그러니까 저한테도 명품 가방 선물해 주셨어요. 그것도 예전에 언니처럼 그냥 그런 명품이 아니라 최고 신상으로요. 이거 한정판인데 진짜 예쁘죠? 신우이는 자신의 선물 받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이더군요. 그럼에도 저는 묵묵하게
그 이야기들을 녹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쟤는 왜 저렇게 행동이 굼뜨고 느린지. 그깟 청소 좀 한다고 유세 떠는 건가? 그러게, 언니는 얼굴 자체가 죽상이야. 그러면 오던 복도 다 자라난다고 하던데. 그래, 어둡고 음침하고 불운을 몰고 다니는 거야. 너희 아버지도 너랑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다리도 서서히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럼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다치거나 그런 거? 아유, 너 말 조심해.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끼어들어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 저희 아버지 얘기까지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선 넘지 말아주세요. 뭐? 너무 잘못 먹었어? 어디서 대들어 대들기? 더위 먹었어요, 언니. 예전에는 그냥 잘만 넘어가더니 갑자기 웬 정쇠? 누구라도 가족에 관한 선은 말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어머님도 아가씨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니죠. 정색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식이 없다 이거예요? 상식? 너 말 한번 잘했다. 그렇게 감싸는 너희 집안은 상식이 있어서 딸을 맨몸으로 시집 보냈니? 나라면 절대로 그렇게는 안 했다. 상식적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는 건 아니지만 저 이 집에서 충분히 일하고 있고요. 어머님 삼시세끼 차려드리고 13번이나 있는 제사도 저 혼자 준비했고 김장님의 명절까지도 다 제 손으로 했어요. 그런데 마치 제가 여기서 놀고 먹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두 사람이시잖아요.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제 반격에 말문이 막혔는지 허허 하는 소리만 냈고 시누이는 한쪽 입꼬리만 길게 올리고는 불기한 표정을 지었죠. 할 일 많아서 좋겠네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 집 파출부 노릇하고 있으니 월급이라도 달라 이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불만이 많았으니 이혼이라도 하시겠다? 가려면 떠나라. 우리도 너 안 잡아. 누가 우리 집 파출부 필요하다고 부탁했니? 우린 결혼 반대했다. 그런데 기어코 우리 집 들어온 건 너야 너. 그거야말로 도피성 결혼 아니니? 솔직히 넌 지부모 그렇게 되니까 자기라도 살겠다고 나온 독한 년이지. 난 내 딸이 그러지 않게 교육 간단히 시킬 참이다. 아유 무섭다 무서워. 그러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돈 있을 때는 그렇게 사탕 발린 소리만 하다가 돈 없으니까 사람을 이렇게 대해요? 교육하신 거 성과 잘 봤네요. 아주 인성교육이 제대로 됐네요. 그날 저는 퇴근하고 나온 남편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그 일을 전화로 전달한 모양이었어요. 아쉽게 제게 욕을 하고 때린 것은 녹음하지 못했지만 바로 다음날 가서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을 갈면서 그 집에서 버티며 모든 증거를 쌓아놓고 있었어요. 제가 하는 일들, 제가 듣는 모욕들, 남편의 병원 기록까지 모두 모아놨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편의 부인 사실까지 알게 되었던 겁니다.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보다가 회사 여직원, 그것도 유부녀와 나눈 대화를 보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걸 본 뒤에 오히려 이혼 준비를 뒤로 미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남편은 저와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재산을 몰래 다른 명의로 돌리는 작업까지 끝낸 상태였거든요. 그런 대화 부분을 제대로 찍어놨어야 했는데 남편이 돌아오는 바람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다음날에 확인하니 기록 전체가 사라져 있었고 비밀번호까지 바뀌어 있었죠. 저는 절망했지만 변호사를 만날 돈도 뭣도 없는 상태였고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시댁 식구들 역시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되었어요. 매번 시비를 걸고 구박을 하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었네요. 너, 니 똑바로 안 하면 내쫓을 줄 알아? 너도 칠버지약이라고 알지? 애도 못 낳는 거 그거 명백히 이혼 사유야. 우리가 그나마 널 인간적으로 대해주려고 했는데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니 이 일이라도 똑바로 해. 내일 외할아버지 제사 제대로 준비해. 알았어? 언니, 내 옷도 좀 달아놔요. 내일 당장 입어야 하니까. 그리고 그거 세탁소 맡긴 신발도 찾아오고. 그리고 난 제사 음식 싫어하는 거 알죠? 내 밥은 따로 해줘요. 제사상을 차리면서 녹음된 것들을 다시 듣다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열심히 모은 증거들이 아무 힘도 없을까봐 너무 겁이 났죠. 그냥 버틸까 하는 나약한 생각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는 모든 게 두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야기로만 들었던 제미호프 형님과 아주버님이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예고한 순간부터 저희 집은 난리가 났고 저는 그것 때문에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일을 해야 했죠. 커튼을 다 뜯어서 씻고 이불이며 침구며 모든 걸 새로 교체하고 빨래하는 작업을 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유난을 떨고는 음식까지도 제게 모두 일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형님이 도착했을 때 가족들의 그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저를 볼 때 지어 보이던 그 환한 미소 말입니다. 저는 고개 숙여 인사만 하고 음식을 차리고 나르고 술을 사오고 그렇게 손님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서 영어를 배운 건지 아니면 일부러 보여주려고 했는지 신우이가 영어로 말했죠. 간단히 영어로 가족들을 소개하고 저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 같더군요. 솔직히 저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아주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중 너무나 선명하게 하우스 키퍼라는 단어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저를 쫓아낼 거라고 했고 저는 그저 파출부에 불과하다는 말이었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데 형님의 시선이 느껴져서 알아듣지 못하는 척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결혼식에서도 보지 못해서 오늘이 첫 대면인 형님에게 저를 그렇게 소개했다는 생각에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신을 최대한 붙잡고 모든 것들을 녹음했네요. 그리고 호텔을 숙소로 잡은 아주버님 내외에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형님이 제 손을 잡고는 반가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손을 뺐는데 제 손에 웬 종이가 들려있더군요. 그리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걸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메모장에는 휘갈겨 쓴 글씨로 한 곳의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결국 그 장소로 향했죠. 그랬더니 그곳에 정말로 형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형님은 저를 발견하곤 자리에 저를 앉히더군요. 그리고 내뱉은 첫 마디가 이랬어요. 왜 그러고 살아요? 네? 잠깐 앉아있다가 나온 건데도 다 보이던데 왜 그렇게 사냐고 물었어요.
잘 모르시잖아요, 저를. 그렇죠. 그냥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으로 저는 직설적인 물음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손을 붙잡고는 부드럽게 말을 이어하셨죠. 이혼 결심했다면 제가 도울게요. 네? 저를요? 아니라고 안 하는 걸 보니 정말 이혼을 준비 중인 게 맞죠? 아, 그게 저는 그쪽 남편, 그러니까 내 남편의 동생. 제가 이런 말을 잘 몰라서 어쨌든 그쪽 남편이 이혼 준비하는 거 들었어요. 제 남편한테서. 그쪽도 알아요? 저는 결국 그분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거의 반포기 상태이기도 했고 어쩌면 저를 잡고 있던 손이 따뜻해서일지도 몰랐어요. 너무나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일까요? 그때의 제 감정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가 하라는 것들을 다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대뜸 저를 돕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제가 이혼하길 바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불쌍해서? 나도 그 이야기 비슷하게 한 적 있는데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을 밀어내는 거. 나도 해봤어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일단 받아서 그 다음에 제대로 갚는 거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저 오늘 처음 보시잖아요. 아닌데. 잘 기억해봐요. 잘. 형님은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놓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했죠. 그것도 자신의 부인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몰래 만남을 이어온 것도 모자라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될까 두려워 재산까지 은닉하고 있던 사람이 모든 걸 인정하고 제게 모은 돈의 대부분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형님이었습니다. 신우이로부터 어렵지 않게 사건의 전말은 알 수 있었고요. 우리 새언니가 오빠한테 당당하게 이혼하라고 했다던데요. 재산은 본인이 충분히 있고 그런 걸로 시간 되면 모양 안 좋다고요. 얼마나 쿨하고 당당한지 나 진짜 반했잖아. 그렇게 멋진 여자 되고 싶다니까. 그나저나 언니는 그 덕에 이렇게 받은 거예요. 좋죠? 왜 안 좋겠니? 지가 무슨 재산을 기여했다고. 고작 집안일 좀 끄적거린 걸로. 아유, 내 아들이 심성이 착하니까 이 정도에서 그친 줄 알아라. 알겠니? 제가 아무 말도 하질 않자 곁에 있던 남편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이혼 절차 곧 마무리된다니까 계속 버티지 말고 좀 나가주라. 응? 그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왜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날 도운 걸까 생각했죠. 그러다가 문득 형님의 얼굴이 낯이 익다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 역시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그 생각 끝에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그리고 당당하던 말투까지.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꽥 질렀죠.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제가 미친 것 같다면서 수군거렸고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심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이전에 저희 아랫집에서 살던 언니였어요. 당시 아버지가 빗길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아버지가 친 게 아니라 차 앞으로 달려오는 모녀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었죠. 그리고 그 모녀가 언니와 아줌마였습니다. 아버진 딱한 사정을 듣고 그분들을 저희 아랫집에 들였어요. 그렇게 5년이란 시간 동안 저와 꽤 친하게 지냈었죠. 그러다가 아줌마가 돌아가시고 어느 날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아버지 말로는 유학을 갔다고 했었습니다. 그 언니가 저의 형님이라니. 그런데 기억이 난 동시에 아주버님과 형님이 집을 방문했고 저는 언니를 향해 뛰어가서 안겼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어린 시절에 저에게 했던 것처럼 볼을 꼬집고 귀여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 장면을 본 시댁 식구들의 표정은 가관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듯이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만 보고 있었어요. 언니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 왜 이렇게 몰라보게 달라졌어? 수술. 눈을 하니까 사람이 확 바뀌긴 하더라고. 언니 성공했구나. 왜 진작 말 안 했어? 난 너 보자마자 알아봤는데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내가 눈 수술한 것 때문에 날 못 알아볼 줄은 몰랐네. 아저씨랑 아줌마는 내가 한국에 몇 번이나 내려왔었는데 못 찾았어. 대체 어디 계신 거야? 돈까지 써서 사람을 붙였는데도 집에 아무도 오질 않더라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빠랑 엄마는 병원에 오래 있었어. 아마 그래서 주소지로 가도 보지 못했을 거야. 너 이혼은 제대로 했어? 협의 이혼으로 절차밟고 있어. 그래, 내가 변호사 붙여줄 테니까 상간녀 소송까지 같이 진행하자. 그리고 네가 괜찮다면 너희 부모님이랑 너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을래? 뭐? 우리 같이 살자. 그게 불편하면 내가 집을 따로 렌트해 줄게. 옆집이라던가 앞집? 저는 입만 벌리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끼어들어서 둘이 뭐냐고 무슨 소리냐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러자 귀찮은 표정으로 형님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 자기야, 우리는 혼인신고도 아직이잖아. 이번에 내려오면 한다고 했었지? 그치. 근데 둘이 알아? 대체 무슨 말이야, 알지. 예전에 내가 그랬잖아. 난 원수는 2배로 갚고 은혜는 10배로 갚는다고. 그리고 그 10배로 갚아야 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이야. 당신 유학 보내주고 생활비 지원해줬다 돈. 찾았네. 근데 이 집에서 가정부노릇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래서 내가 그 원수 2배로 쳐서 갚아줄게. 이런 집, 이런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랑 가족이 될 생각 없어.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복잡할 건 없고 그냥 헤어지는 걸로 굴하게. 당신 미쳤어. 우리 결혼했어. 그렇쯤. 근데 외국에서 이혼은 여기처럼 흠이 아니야. 그리고 내 은인을 찾았는데 더 이상 한국에 올 이유도 없고 딱히 난 아쉬운 게 없거든. 성격? 아니면 인성. 그것도 아니면 그게 뭐든. 그러자 아주버님이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일어나서 따지기 시작했죠. 결혼이 장난이야? 장난이냐고. 설마 우리가 애를 조금 나무란 걸 가지고 이러는 거면 우리가 다시 얘기해 잘 뭐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시지 그랬어요. 그랬다면 그쪽 식구도 내가 10배로 갚아줬을 텐데요. 그런데 내 친동생 같은 아이를 데려와서 가정부 파출부처럼 부려먹어. 언니.
누가 니었냐? 난 너 같은 거 동생으로 둔 적 없어. 새언니고 헌언니고. 난 한국식 그런 말들 딱 질색이야. 처음부터 싫더라. 네가 언니, 새언니 하는 거. 왜냐하면 나한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이 아이 하나뿐이니까. 신우이는 씩씩거리고 저희 남편에게 어떻게 해보라며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때야 정신이 들었는지 제 손을 당겨서 자신의 쪽으로 끌어서는 압을 쓰더군요. 당신이 그럼 일부러 그랬구나. 나한테 돈 준다, 사업 자금 대준다고 이혼 당장 하라고 하더니 그래서 그랬어? 그럼 이거 사기야. 사기라고. 그러자 형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소해. 난 시간이 없어서 변호사 잔뜩 구해놓을 테니까 어디 한번 싸워보자. 5년? 그 정도 잡으면 될까? 그런데 그 정도 버틸 힘은 있으시고 상간녀 소송이나 신경 쓰시지? 이게 미쳤나? 남편이 손을 올리자 형님은 그걸 잡아 뒤로 꺾고 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때는 정신이 없었는데 마지막이란 생각을 하니 꼭 해야 할 말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 고자거든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인간이 무정자증이라고요. 야, 너 미쳤어. 그리고 나 무정자 아니야. 정자수가 약간 작은 거지. 약간? 그 정도면 없는 거라고 병원에서 하는 말 못 들었어. 고자 주제 내연녀? 그 여자는 그 사실 알아. 내가 다 말해야겠다. 소송하면서. 형님은 제 손을 잡고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태로 그대로 집을 빠져나왔죠. 짐을 찾아야 한다는 제 말도 무시하고는 뭐도 사줄 테니 저 옷에서 쓰던 거 하나도 들고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바로 부모님 댁으로 갔고 눈물에 재회를 했어요. 아저씨 기억하세요? 제가 동정하지 말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지. 그래도 난 네가 아까웠어. 똑똑하고 영리하고 욕심도 있었잖니. 제가 사업으로 일어난 거 얼마 되진 않아요. 그래서 한국을 계속 오갈 수도 없고요. 하지만 저 꽤 성공했고 유지할 자신도 있습니다. 저랑 함께 가요. 이곳에서 있었던 나쁜 추억들 다 버리고 그냥 행복하게만 사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침이 되고 특히나 난 몸이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렸던 저한테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저 그런 마음 없어요. 아줌마랑 아저씨 두 분이 저랑 저희 엄마 생각해 주셨던 것처럼. 그니까 저랑 함께 가요. 제가 다 준비해 둘 테니 오시기만 하세요. 네?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반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님, 아니 언니의 제안에 거절한 것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처음부터 망설이셨지만 제가 겪은 일들을 알고 한국을 떠나겠다고 마음을 돌리셨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혼 마무리 절차와 소송, 그리고 이런저런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기다 저와 부모님 모두가 영어도 따로 공부를 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현재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찾아와서 아주버님이 가족들과 절연을 하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으며 시집도 가지 않은 시누이는 임신까지 해서 집안 꼴이 엉망이 되었다는 말로 저를 잡더군요. 자신들이 천벌을 받은 거라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빌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잘 됐다는 생각도 어떤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미움이라는 자리를 내어줄 정도로 제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걸 알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고 끔찍했던 과거를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곳에서 받았던 상처, 슬픔, 모든 걸 놓고 정말로 떠날 수 있게 되었네요. 이곳에서 참 많은 위안과 위로를 받곤 했는데 제게도 많은 응원해 주시고 행복을 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올라갈 때쯤에는 미국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답답하고 서툰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